사실은 제일 컸던 건 그건 것 같아. 이게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 미래가 그려지진 않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하는 일이 좀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파는 것도 중요하긴 하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파는 거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주시는데 제가 사실 뭐 투자를 뭐 10년, 20년 뭐 이렇게 한 건 아니니까 사실 저는 일단은 임대사업자를 다 등록을 해놨기 때문에 10년 이상은 10년 가져가야 갈 되구나. 거고 이걸 팔아야 되나 또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 갱신 때마다 전세를 계속 올려받고 있고 물론 한 번 갱신을 했지만 올려받았고 아시겠지만 임대사업자는 5%밖에 못 올리거든요. 네. 그 계약갱신이랑 별도로. 네. 그렇기 때문에 전세 시세가 예를 들어서 3억인데 제가 올려받은 건 2억 3천밖에 안 돼요. 여전히 7천만 원을 제가 아직 못 올리고 있는 건데 2년이 지난다고 이게 갑자기 떨어져서 뭐 1억이 떨어질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떨어지더라도 저는 올려받을 마진이 여전히 있을 텐데 사실 전세금만 올려받아도 저는 너무 만족스럽거든요. 양도세를 맞으면서 팔아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들고 2년마다 이렇게 올려받을 게 있는데 팔아야 될 필요는 못 느끼고 있어요. 아직. 그럼 그냥 황금알 같이 놔두는 거네요. 그냥. 그렇죠. 네, 그냥 네. 놔두면은 2년 뒤에 네. 황금 하나 놔주면 또 가지고 와서 또 맞습니다. 살고. 그죠. 말씀드린 대로 이게 묶여 있다 보니까 이걸 또 팔게 되면 또 10년 약속을 안 지킨 거니까 뭐 나오거든요. 나죠. 과태료 나오죠. 네, 과태료. 네. 근데 이제 제가 받은 것들을 보면 막 진짜 속을 썩이고 이런 물건이 딱 하나 있긴 한데 어쨌든 그것도 다 등록을 해놨어요. 그럼요. 네, 갖고 갈. 우리 애들 둘만 낳아도 속썩이는 엄청 많아요. 하루에 한 번씩 썩어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 나만하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 할머니는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 그렇게 이제 하나 둘 모으다 보니까 지금 11개가 됐는데 그래도 뭐 1개 정도 이렇게 좀 아픈 손가락이 있긴 하지만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책 타이틀은 경매하는 직장인인데 네. 지금 이제는 네네네. 직장인이 아니시잖아요. 직장인을 다니다가 네. 이제 전업 투자자로 전향해야겠다라고 마음먹은 계기가 있어요. 사실은 제일 컸던 건 그건 것 같아. 이게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 미래가 그려지진 않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하는 일이 좀 창의적인 거를 이제 요구하고 뭔가 내가 발전이 된다라는 그런 업무였으면 그런 걸 이제 미래를 내가 이걸 갖고 뭔가 내 일을 할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제가 했던 일들이 좀 단순 반복 업무였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든 이 로봇으로 대체되죠. 이상하지 않은. 그래서 이거를 하다가 내가 진짜 로봇한테 밀리겠다. 그래서 퇴근하고 나서 그런 시간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사실 처음부터 뭐 경매를 했던 건 아니고 저도 막 스마트 스토어나 뭐 여러 가지를 돈 되는 것들을 막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맞는 옷을 찾은 게 이제 경매였고 좀 고생스럽더라도 그래도 나이는 어리니까 그런 고생은 그때 할 수 있는 거니까 투자로 어느 정도 만들고 나니까 경제적 자유 이런 거랑은 별개로 적어도 굶어 죽진 않겠다. 그냥 기본 생활비 정도는 내가 이렇게 하면서 쓸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약간 모험심에 나왔고 그때 이제 마침 또 퇴사를 또 결심하게 된 거는 또 출판사랑 그때 뭐 그 시점에 계약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책 인쇄는 얼마 안 되지만 이걸로 내가 가르침을 한다던가 뭐 이렇게 그때 이제 시작을 조금씩 하게 됐죠. 강의를 시작하게 되면서 그리고 투자도 좀 했었고 그러니까 그게 합쳐지면 그래도 뭐 나앉진 않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직장인들 그만두기 전에 네. 그러니까 월세 흐름 정도는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네. 그렇죠? 네. 최소한 월세는 그럼 그때 결혼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퇴사할 때는 결혼을 했죠. 사모님은 혹시 다른 얘기 없으셨어요? 제 와이프가 그 투자 쪽에 지식이 아예 없긴 한데 제가 뭐 이런 걸 하려고 한다. 그냥 일이 싫어서 퇴사하는 게 아니라 계획이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이거를 해서 좀 이거에 집중을 하면 좋을 것 같다. 투자도 좀 더 이제 물건들이나 이런 걸 또 적극적으로 더 볼 수 있을 것 같고 입찰을 하더라도 휴가를 안 내도 되니까 퇴사하면 플랜을 이제 다 말씀을 드렸죠. 뭐 저희 부모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그냥 좀 믿어주시더라고요. 그럼 요즘에는 어떤 투자하세요? 요즘에는 사실 많이 아시겠지만 다주택자들 네. 할 수 있는 게 많이 줄었죠. 그래서 상가나 이런 거는 사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배운 적은 있는데 그거를 낙찰받고 이런 경험까지는 없어. 상가는 못 보는데 이거는 이제 오피스텔 대출이 아직은 나오거든요. 그렇죠. 네. 나오죠. 나오기 때문에 오피스텔이나 아니면 지방에 이제 저는 대출 레버리지가 안 되니까 다주택자라서 지방에 이제 전세 낀 물건들을 좀 보고 있습니다. 지역 분석을 해서. 그래서 그것들도 지금 좀 활발하게 보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낙찰가 산정을 어떻게 해요? 어쨌든 아까 이게 쭉 뽑아보잖아요.
다 다르잖아요. 보면 어쨌든 다 다르죠. 간에. 네. 금액이 다 다르죠. 평균적인 가격이 나올 뿐이지. 네. 이게 평균적인 가격보다 우리 게 좋으면 상관없는데 네. 낮을 수도 있잖아요. 그건 것 같아요. 나 계속 스스로한테도 물어봐요. 첫 번째는 쓸 수 있는 가격 레인지를 정해요. 얼마부터 얼마까지. 그래서 그 안에서 내가 높이 쓸 건지, 높이 써도 이 맥시멈은 있는 거니까 그 선을 딱 아래 위 그어놓고 거기서 이제 추가로 조사를 하면서 이 물건이 정말 가치가 있고 새가 잘 나간다면 점점 이제 높이 쓰는 걸 생각을 하고, 아, 공인중개사분들이 계속 뭐 부정적으로 얘기를 한다던가, 아, 거기 새가 잘 안 나가, 아니면 뭐 개발 계획도 없고 거기는 뭐 그런 부정적인 것들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들린다라고 하면 좀 낮게 쓴다던가. 그래서 선을 그어놓고 그 안에서 좀 움직이려고 해요. 그래서 이 선 안에서는 높게 써도, 그러니까 높게 쓰면 조금 매도 차익이 좀 줄긴 하겠지만 비싸게 받는 건 또 아니거든요. 그 정도 선을 좀 그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 선은 어떻게 끝나요? 그 선 어떻게 끝나요? 예를 이거는 들어서 아니 물건을 네, 예를 들어 물건 한번 보여주세요. 어떻게 선을 끊는지 한번 보여주세요. 아, 네. 네. 잠깐만요. 즉흥해서 아니요, 그냥, 네, 그냥 한번. 편하게 해주세요. 아, 제가 즐겨찾기 한 물건을 봐도 되겠죠? 아무거나 보셔도 어차피 돼요. 아무거나 보셔도 돼요. 이런 걸 좀 많이 봐요. 그러니까 오피스텔인데, 깨끗해 보이는 네, 거예요. 오피스텔, 왜 오피스텔이냐? 대출이 나오니까. 다주택자도 대출이 나오니까. 매몰리가 가능하니까. 네. 오케이. 그리고 전용 면적은 12평 이상 돼야 그래도 방 2개 이상 나오는데, 18평이면 뭐 방이 3개일 수도 있고 2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면은 방이 몇 개인지 좀 안 보이시나요? 아, 그러면 저는 세 개일 것 같아요. 네, 네, 어떻게 느낌이. 하냐면 네. 이런 경우도 약간 팁인데, 구글, 유튜브 그리고 네이버에서 이미지로 한번 찾아봐요. 왜냐면 공인중개사들이 매물을 올려놓고 내부 그러니까. 사진, 네, 그걸 볼 수 있거든요. 이거는 제가 해봤는데 그 분양 사진도 있고 실제 사람이 사는 사진도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어쨌든 우리는 구조가 네. 궁금한 거니까 이런 것들을 그렇죠. 눌러보면서 설명을 해놓거든요. 방이 몇 개고 뭐 이런 것들을 이런 데서 좀. 깔끔하네요. 네.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찾아봅니다. 그러니까 네. 내부를 우리가 못 볼 수도 있잖아요, 가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공인중개사분들이 올린 걸 보면서 좀 내부 방 몇 개인지, 방이 몇 개인지에 따라 또 가격이, 새 가격이 달라지니까. 그래서 온나라지도, 그러니까 시리얼 아까 봤던 게, 일단은 당연히 실거래를 봐야겠죠. 실제 거래가 완료된 가격이니까. 보면 우리 평수가 58.78제곱미터인데, 178. 있네요. 그쵸. 작년 1월. 근데 이거 작년 1월은 벌써 1년 전이라서 조금 시점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저는 이걸로 기준을 삼고 싶어요. 그래서 거의 비슷하니까. 12월에 3억에 이미 거래가 됐어요. 그렇게 그렇죠. 되고,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죽었다 깨나도 3억을 넘기면 안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일반 매물로 사는 가격이니까. 라인은 아직 아니에요. 그 라인은 더 낮아야 되거든요. 상한선은. 이건 경매로 싸게 받는 거니까. 그런 것들도 첫 번째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시세가 매매로는 3억, 전세로는 2억 작년 2억 4천. 그러니까 갭이 좀 있네요. 오피스텔 치고는. 오피스텔 원래 거의 동일하거나 한데 갭 차이가 있는 것까지는 확인을 했고, 3억이랑 2억 4천이 딱 전세가랑 매매가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호가도 확인을 하죠. 네이버 부동산에서. 하면 아마 소사역 요쪽에, 그쵸? 이 타워가 지금 매매로 18개가 있네요. 그럼 요 18개 중에 가장 저렴한 것보다도 싸게 받아야겠죠, 경매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요. 아, 물론 평수가 좀 다양하니까 좀 비슷한 걸로 또 줄여서요. 자. 그쵸? 요 중에서 제일 저렴한 거를 찾아보는 거예요. 3억. 2억대는 2억 7천. 매매로 2억 7천보다는 싸게 받아야겠죠. 그러니까 경매가 또 좋은 건 그것도 있죠. 공실이 될 거니까 전세가를 최고가로 받을 수 있는 것도 메리트긴 하죠. 그래서 보면 지금 3억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매물을 보니까 2억 7천까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사실 전세를 놨을 때도 돈이 남았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저는 상한선을 2억 4천으로 잡고 싶어요. 최대 상한선은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매매 가격하고 네. 최고 가격이 있는 거고, 네. 최고 3억이고 지금 제일 나온 게 2억 7천인데, 그렇죠. 근데 보니까 전세가 2억 4천이야. 그렇죠. 있잖아요. 사실 거의 뭐 최저가가 지금 2억이거든요. 2억이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최저가를 쓰면 이게 떨어질 떨어질 거잖아요. 거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사실 애초에 상한선 자체가 많이 높지는 않아서 그 쓸 수 있는 가격에서 좀 최대한 높이 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2억 3천에서 4천 정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돈이 좀 더 많아. 1, 2천만 원을 네. 넣어둘 거야. 그러면 내가 여기 금액에 2억 7천보다 조금 네. 더 낮은 금액에 또 세팅할 수 있겠지만은 네. 나의 투자는 별로 없어. 네. 그러면 2억 4천이라는 딱 그게 두고 네.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내려올 수 있는 선을 딱 주는 거네요. 그렇죠. 물론 이제 더 내리면
이제 낙찰이 되기는 어렵겠지만 이렇게 봤을 때 물건 자체가 우량해 보이고 입지도 지금 더블 역세권을 끼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랑 접근성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게 딱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입찰자가 좀 많이 몰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쓸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높게 써야지 그나마 좀 조금이라도 확률이 있지, 이거를 막 너무 낮게 쓰면 거의 이제 100점 100패니까 이런 거. 근데 이게 만약에 여기 없고 막 좀 애매한 데 있었다라고 하면 조금 더 낮게 썼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위치가 너무 좋아서 새도 잘 나갈 것 같고. 혹시 최근에 봤던 것 중에 네. 그렇게 딱 그런 가격에 낙찰하는 것들도 많이 있어요? 제 사례는 아니고, 그러니까 네. 저한테 이제 배우신 분의 네네네. 사례인데, 이것도 부평에 있는 그런 아파텔인데, 아파텔. 네, 저희 수강생이 받은 거거든요. 네. 요 사진에는 부착물이 지금 2개밖에 안 보이는데, 입찰하려고 현장에 가보니까 부착물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뭐가 붙어 있어요? 관리비 미납 안내문이에요. 관리비 아저씨가 이렇게까지 적극적이에요? 이게 문 앞에 붙어 있으면 누구나 사실 들어가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현관에 붙어 있는 거니까. 아, 그렇죠. 겁이 났겠죠, 이거를 보면. 그러니까 이걸 이겨낼 수 있으면 또 기회가 있는 거예요. 이 집이 다 짐이 다 빠져 있는 상태였어요. 집에 아무도 안 살고 있어서. 진짜 아무도 안 사니까 이거 네. 붙여놓겠죠. 근데 이제 처음 보는 사람은 야, 이 집 큰일 났다. 이 집 명도할 때 진짜 이 사람 무섭잖아요. 솔직히 처음 보는 사람들은. 근데 저희 수강생은 사실 이게 이미 이사 나간 줄은 사실 몰랐어요. 근데 이걸 이겨냈기 때문에 그런 행운을 또 얻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집주인한테 그 사건 열람을 해서 낙찰되고 나서 이걸 입찰을 1억 7,500에 낙찰이 돼서 전세를 1억 9천에 났고요. 네. 시세 조사를 그렇게 잘 했었고 실제로 그렇게 계약이 됐고, 그리고 이 집 주인은 이 서류상에는 임차 내역이 없다고 했는데 채무자가 전입을 딴 데 해놓고 이제 본인이 살고 있었던 거죠. 살고 있다가 그 전입돼 있던 집으로 간 거예요. 짐 다 빼서 이미.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안 살고 있으니까 연락이 안 되니까 이렇게 붙여놓은 거고, 관리실에서는. 몰랐어요. 그 사정을 알고 입찰한 건 아니고 나중에 낙찰 받고 사건 열람을 통해서 연락처가 있었고, 연락을 해보니까 집 다 비워놨으니까 그냥 들어가시면 된다고 해서 비밀번호 받고 그냥 끝났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그 영상이 저도 신기해서 촬영을 한 게 제 유튜브에도 올라가져 있는데, 집 상태도 되게 좋고 심지어 붙박이장이나 이런 중문 같은 것도 시공을 하셨는데 그것도 한 몇백만 원 들었을 텐데 그냥 두고 다 가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사 청소랑 조금 손상된 부분 도배 정도만 하시고 그 다음에 전세를 1억 9천에 맞추셨어요. 1억 9천에. 그게 다 한 달 안에 끝났습니다. 요거는 매매 가격이 얼마나 하는 거예요? 전세가 1억 9천 정도고 매매가는 거의 뭐 비슷하긴 합니다. 2억에서 뭐 2억에서 2억 천 정도? 그 정도. 그 정도? 네. 올라가는 정도로? 맞습니다. 그래도 그 정도면은 우리가 1억 7,500 받아서 네. 2억 천에 팔면은 그럼요. 나쁘지 않죠. 그리고 전세를 지금 1억 9천에 맞췄으니까 여기는 좀 동네가 거래를 할 때 애초에 전세를 맞춰놓고 새낀 채로 거래를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 이 공실로 만들어면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대출이 잘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물론 오피스텔이긴 하지만 1억 9천에 맞췄으니까 최소 1억 9천 이상에는 팔 수 있는 거죠. 이분은. 잔금도 안 내는데 그 주인이 들어가라고 하니까 우리는 그냥 계약서 쓸 때까지 잔금을 미룰 수가 있는 거죠. 어차피 집 내부 지금 허락을 받았으니까 채무자한테. 그런 좀 행운스럽긴 하지만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아까 얘기하셨던 그런 부분이네요. 보면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입찰 보증금만 있었으면은 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쵸. 입찰 보증금 1,267만 원이고 대출은 뭐 여기도 투기과열 지구인데도 대출이, 이런 아파트는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대출이 또 70에서 80까지는 나오니까 그렇게 하셔가지고 뭐 소액 가지고 돈을 불리셨죠. 한 1,500, 1,000만 원 정도는 세금 빼고. 올리신 거고. 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가지고 계셨다가 그쵸. 매각할 수 있는 거고. 네. 그게 아니면 우리가 또 네. 전세 끼고 매매를 해서 그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아니면 저처럼 이제 2년마다 이렇게 또 갱신을 하실 수도 있는 거고. 하는 거고. 근데 가격 조사를 워낙 잘 하셔서 지금 보면 2등이랑 차이가 좀 있거든요. 1,400만 원 정도. 그쵸. 근데 뭐 전혀 아쉬워하시거나, 그냥 이게 가격 조사를 해야 되는 게 심리적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런 차이가 났을 때도 후회하지 않을 것인가를 또 물어보기도 해요, 제가. 왜냐면 97%면 그래도 퍼센테이지는 되게 높잖아요. 높죠. 그러니까 그 가격 써도 후회 안 하실 것 같냐고, 입찰자가 만약에 아무도 없어도. 왜냐면 이런 부착물들이 있기 때문에 없을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많이 들어오긴 했어요, 제 예상과는 다르게. 그러니까 입찰자가 아무도 없다는 게 쓰는 가격이 곧 낙찰 가격이잖아. 그러면 사람 생각에 낮게 쓰고 싶어 하는데 그럼 또 많이 들어오게 되면 폐찰이 될 거니까 후회 안 하냐 했더니 자기는 괜찮다고 하셔가지고 그 가격에 입찰을 하셨고, 실제로 좀 차이가 있긴 했는데 아쉬워하지는 않으시더라고요. 워낙 확신이 있으셨으니까 전세가가. 중요하죠. 네. 관리비는 도대체 얼마나 물렸길래
붙어있던 관리비가 보니까 300만 원 정도? 300만 원. 근데 이제 주거용 치고 300만 원이면 엄청 나온 거긴 하죠. 보통 20만 원 정도 한 달에 나오는데 거의 1년 넘게 밀려 있는 거고, 심지어 그 300만 원이 공용 부분만 계산을 한 거라서 사실 엄청 밀려 있는 거는 맞죠. 이렇게 또 한번 맛을 보면 좀 다르긴 해요. 맛을 보면 또 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여기 보니까 1,000만 원인 거지. 직장 다니면서 1,000만 원 몰라 그러면 진짜 힘들잖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단순히 1,000만 원이 아니라 이게 2년이 지났을 때는 또 더 커져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가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런 비슷한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금이 많으신 분이 많지는 않거든요. 많아봤자 뭐 5천만 원 뭐 이 정도인데, 그 정도로 할 수 있는 건 사실 이런 아파트, 오피스텔이나 아니면 정말 비규제 지역을 가시거나, 왜냐면 다 지금 전입 요건이 붙기 때문에 투자용으로는 뭐 대출을 받기가 쉽진 않더라고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부동산 경매 초보 등 네. 초보자들에게 조언하고 싶은 거 혹시 있으세요? 어떤 투자 방법이든 모든 게 다 좋을 수는 없거든요. 단점도 있고 뭐 좋은 점도 있고 한데, 사실 경매가 단점이 몇 개 있기는 해요. 요즘 들어서 가장 큰 단점은 이게 대출이 막혔을 때 뭐 전세 레버리지나 이걸 쓸 수가 없잖아요. 소유권을 못 그쵸. 받아오니까 먼저. 그거랑 이제 조금 수고스러움이 들어간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게 있기 때문에 지금 진입 장벽이 더 높아지긴 했지만, 이걸 넘을 수 있으면 진짜 지금 뭐 아파트나 이런 거 보면은 막 흘러가는 물건들이라고 하죠. 분명히 이건 지금 입찰해도 뭐 몇 천만 원은 싸게 받는 건데 아무도 입찰을 못 해요. 만약에 대출이 나왔으면 누군가는 했겠죠. 근데 그만큼 이제 경쟁률이 낮아지고 있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경매를 알아두면 사실 진짜 족장님도 그러겠지만 쓸 일이 정말 많고, 투자가 아니라 내 돈을 방어하는 그 지식으로도 쓸 수 있잖아요. 뭐 등기부등 뭐 서류를 기본적으로 열람하는 걸 알게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지식들을 저도 이제 자녀한테도 알려줄 거고, 그리고 세 번째가 사실 경매를 하게 되면 다른 것들은 좀 쉽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왜냐면 다 세팅이 돼 있잖아요. 경매는 이거를 다 내가 날짜 조율하고 협의해가지고 뭐 이사 내보내고 뭐 대출 알아보고 시세 조사하고 이걸 다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투자 방법이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공인중개사를 끼고 하기 때문에 너무 편해요. 그러니까 다 세팅이 돼 있고 날짜도 딱 정해져 있고 가격도 딱 정해져 있고, 경매를 처음에 하면은 이게 좀 고생스러울 수는 있어도 나중에 투자를 방향을 좀 넓혀갈 때 진짜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도 신기하더라고요. 이렇게 쉬울 수가 사실 없어요. 경매를 하다 보니까. 맞아요. 네, 그런 부분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부동산의 완성 같은 느낌이죠. 네, 네. 진짜 누가 얘기한 종합예술이라고 이게. 그러니까 정말 무궁무진한 기회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또 누군가는 이게 또 경매에 이제 더 이상 뭐 먹을 거 없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얘기는 사실 족장님이 처음 하셨을 때도 있었잖아요. 10년 그렇죠. 전에도. 그렇죠. 그렇죠. 근데 누군가는 또 좋은 걸 받고 돈을 벌고 있고. 저도 지금 얘기하다시피 일반 매매라든지 경매라든지 다 하고 있지만 네. 뭐가 더 쉽다 안 쉽다 이런 거는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음. 근데 많은 물건을 보면서 우리가 좋은 물건을 매입을 하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를 이용해서 하면은 참 좋은 재테크 수단이다. 맞습니다. 라는 걸 늘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오늘 인터뷰였는데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네. 네. 긴 시간 동안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네. 마지막 이제 한마디 하시고 마무리하시죠. 동금이 여러분들이죠. 네, 맞습니다. 동금이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이 자리에 이제 족장님 옆에 출연하게 돼서 너무 영광스러운 자리였고, 제가 했던 말이 무조건 정답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이렇게 해왔던 사람이고, 누군가는 또 다른 방법으로 투자를 해서 더 좋은 성과를 만들어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약간 보편적인 메시지랄까? 이런 거는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한번 해보자라는 거고, 그게 막 거창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다 남들이 다 아파트를 한다고 아파트를 할 필요도 없고, 누군가는 이제 빌라나 저처럼 이제 오피스텔이나 이런 데서 기회를 만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나름의 영역에서 찾아보는 게 중요한 거지, 남들이 한다고 그걸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걸 찾아서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좋은 게 이제 하나가 경매가 될 수도 있고, 뭐 족장님이 하시는 뭐 상가 이런 것도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런 말씀을 마지막에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네. 긴 시간 동안 너무나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게 되면 또 좋은 네. 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